일단 가보시죠. 자, 어서 들어오시오 여러분들. 조금 7시 반에 제가 공지 남겨드렸는데 조금 뭐 일찍 뭐 가는 그런 맨키로다가 가볼 거고, 경기가 뭐 토요일 치고는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20경기 좀 넘게 있는데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뭐랄까,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별로 안 좋아 보여 제 생각에는. 좀 참고하시고 가봅시다. 승부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탁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뢰가 안 보여 잘. 어, 여러분들이 제 표를 봐도 뭐 몇 개는 나랑 생각이 다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지뢰 같은 거 그래도 적어놓고 그런 것들에서 많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지뢰가 안 보여서 이게 안 보일 정도로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애매해요. 애매해 그냥. 일부러 국장만 고르냐고? 설마요. 첫 번째 경기 보험대 라이프치히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뜨지. 자, 일단은 라이프치히 경기를 먼저 갈 건데, 뭐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는 매치는 아니에요. 사실 요 경기 같은 경우 지금 뭐 보험도 일단은 결장자 쪽에 간보아 여전히 수비 쪽에 빠져 있고, 뭐 졸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밖에 뭐 겨울에 데려온 얘 니코 슐로트백 아닙니다. 그 케빈 슐로트백이요. 얘랑 이제 또 전방 쪽에서 움직임 좋고 이제 패싱이 좋은 아드제이 같은 애들, 중요 자원들, 이렇게 중요 자원들 빠져 있는 흐름 속에서 라이프치히가 물론 맨시티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한 건 맞아요. 한 건 맞는데, 뭐 슐라거도 오늘 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은근쿠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험 정도는 저는 이거 뭐 사실 분석적으로 그냥 전력적으로 상대 원적도 그렇고 라이프치히 전승이야. 한 번도 안 졌어. 비긴 적도 없어요. 전승이에요, 전승 그냥. 몇 번 붙었냐? 둘이 8번 붙어서 라이프치히가 전승입니다, 전승. 심지어 4경기 연속 무실점이야, 보험 상대로. 보험 상대로 8번 붙어서 골을 먹은 적 자체가 2번밖에 없어요. 상대 전적 자체도 너무 압도적이고, 뭐 전력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또 오늘은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떨어졌기 때문에 또 리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보험이 직전 경기 쾰른 상대로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쾰른이랑 같이 졸전 끝에서 어쨌든 결정력 좋은 새끼가 뭐 이긴 경기들이고, 그 전에 경기 내용들은 솔직히 형편없는 내용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홈보험도 약간 좀 옛말이죠. 뭐 도르트문트 전까지나 이제 컵 대회 때 이제 잘 비비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프라이나 샬케, 뭐 브레멘 진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래도 라이프치히 승쪽으로 보고, 언어바는 다득점 봅니다. 라이프치히가 2골 이상 충분히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뭐 한 골, 많이 넣으면 한 골 정도. 승호바 보고요. 부터 가보자. 두 번째 아우크스 대 샬케. 일단은 우도카이, 뭐 도어시, 안드레안,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 얀센. 그리고 샬케는 똑같아요. 오웨안, 브로넨, 뭐 카민스키, 드락슬러가 지난 경기부터 좀 빠져 있고, 폴터나 뭐 코즈키, 겨울에 아니 밑에서 끌어올린 코즈키나 뭐 겨울에 데려온 스카르케 같은 애들, 지난 경기부터인가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반덴버그도 계속 빠져 있던 애인데 지금 불투명이죠. 부상자 많긴 한데 원래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빠져 있던 샬케고, 어쨌든 간에 뭐 아우쿠스도 지금 우도카이 뭐 수비 쪽에 주전급이나 뭐 로테이션급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원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이제 뭐 주전 로테이션급의 얀센 빠져 있고, 뭐 공격 쪽에서는 솔직히 베리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어디였더라? 스페치아였나? 어디서 넘어왔는데 헷갈리네. 어디지? 아무튼 간에 세리에서 넘어와가지고, 아우구스가 이번 시즌 뭐 공격진을 싹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홈 4연승이라는 상당히 좀 무서운 성적을 좀 달리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경기력 자체는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우크스부르크가 홈빨이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경기력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긴 경기들 역시도 솔직히 잘했다기보다는 좀 운이 좀 따르는, 그러니까 반반 싸움 매치에서 좀 운 따라서 이기는 매치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햄무가 대부분이고,
뭐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최근에 아예 패배가 없어요. 최근 7경기 동안 패배 7경기 넘었나? 7경기인가? 보자. 최근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고 실점도 5경기나 무실점이야. 최근 7경기 중에 5경기 무실점에 실점한 팀이 이제 도르트문트 뭐 먹을 수 있지. 홈에서 2대2 비겼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슈투트가르트한테 홈에서 2대1로 이길 때 한 골 실점하는 부분. 원래는 수비만 좋았고 이제 계속 0대0 무승부를 하다가 최근 경기에서 계속 2골씩 넣어주고 있다. 이 경기를 보면은 공격 쪽의 작업들도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뭐 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뭐 잘라자르 같은 애들도 폼이 지금 괜찮으면서 계속 공격 포인트 올려주고 있고 전방에서도 뭐 불터나 뭐 이런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상대 전적 자체도 뭐 샬케가 좀 옛날부터 압도적이에요. 1승 6무 4패야. 그러니까 프렌의 접근이라면 충분히 가져갈 봄직하다. 샬케 프렌 봅니다. 이제 제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프치 마헨? 마헨은 잘 모르겠네. 세 번째 슈투트가르트 대 볼프스부르크. 전방 쪽의 핵심 구이라시나 밀로트, 에글로프, 불투명, 프란지치, 은메차, 발드슈미트. 볼프스는 이제 2선 쪽 자원들이 좀 부상이 좀 많은 지금 상황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일단은 뭐 전방 쪽의 핵심 자원인 구이라시가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은 백업 쪽에 미드필더 쪽에 이제 밀로프나 에글로프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구이라시는 근데 부상당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프스도 뭐 약간의 누수 정도는 있는 상태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해배 자체도 슈투트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슈투트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상당히 물론 성적은 안 좋아. 좀 한 끗 차 패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우리 프랑크랑 할 때 슈투트 프랑 갔잖아. 그때도 뭐 프랑크 상대로 훨씬 더 우세한 경기력을 슈투트가 원정이었음에도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가 제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안 좋은 순위 때야. 팔이 막 이 정도 언저리 있잖아요. 그렇다고 위에 막 프라이부르크나 유니온 베를린 막 여기 제길 것도 아니고 강등권과는 이미 승점 차이가 멀고 근데 원정 경기다? 이런 보통 가면 안 돼. 더군다나 슈투트 같은 경우 이제 16위 완전한 강등권 싸움. 심지어 이제 뭐 17위 샬케란 동률에 1점 차로 이제 위에 헤르타 베를린 15위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최근의 경기력 자체도 슈투트가 전혀 볼프스한테 꿀린다고 볼 것도 없고 여기다가 홈 경기에다가 볼프스는 뭐 순위 자체도 조금 동급이가 떨어질 법한 순위에 어쨌든 위치해 있는 부분이나 최근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승 아니면 무사이드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무승배물을 좀 볼지 슈투트 승을 볼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도 좀 고민되긴 해. 어제 약간 빌바오 좀 느낌이에요. 이걸 볼까 이걸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쪽으로 슈투트가 해볼만 하다. 적어도 뭐 아니면 무에뭐 찍으셔도 뭐 무방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상대가 볼프스이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하니까요. 다음 경기 툴루즈 대 릴. 툴루즈 거의 풀라인업이고 릴은 이제 미드필더 쪽에 벤자민 안드레 출전 정지고 뭐 수비 쪽에 이스마일리, 잘로, 디아키테 주전 3명 빠졌네. 수비 주전 3명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수비 쪽에 뎁스가 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정배는 제가 볼 때는 찍으면 안 될 사이즈 같아요. 1.9배 줬는데 해배 자체는 뭐 애매모호한 사이즈고 주전 3명 빠졌는데 백업 자원들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별로 수비 쪽에 자원이 숫자가 별로 없어. 만약에 이거 진짜 지금 수비수 딱 4명 남아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뭐 이스마일리에 대한 공백이 또 있는데 지금 잘로랑 디아키 때까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릴의 수비 쪽에서의 운영이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설상가성으로 벤자민 한들의 핵심이거든요. 빠져있는 부분들 툴루즈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최근은 아니죠. 전전 경기에 물론 홈에서 어디였더라? 클레르모한테 아쉬운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바로 앙제를 잡고 반등을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승패로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 뭐 툴루즈 사이드로 접근하거나 뭐 패스 느낌이고요. 어느 바 다득점 봅니다. 다득점. 릴도 어쨌든 전방 쪽의 자원은 멀쩡해요. 수비 쪽 자원이나 이제 미드필더 쪽 자원이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툴루즈 상대로 한 골, 두 골 뭐 이 정도 기대치가 있고요. 툴루즈도 지금 릴 상대로 충분히 한 골, 두 골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측면에서 뭐 어디에 이기든 간에 뭐 다득점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첼시 대 에버턴. 후르야, 아스필리, 티아고 실바, 뭐 리스 제임스, 웨슬리 포파나, 뭐 마운트, 칸테 불투명, 여긴 칼버트레인 불투명. 요거는 일단은 첼시 배당이 오르긴 했어요,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첼시가 믿을 만한 팀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첼시 배당이 오른 이유는 애초에 초기 배당이 너무 낮게 잡혀 있었어. 첼시가 반등한 지 그래도 얼마 안 됐고, 상대가 강등버프에 이제 좀 매서운 썬다이치 감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외 배당 1.4대 잡혀 있고 국내 배당 1.34였는데 조금 오를만도 하다. 그래서 오른 거는 뭐 오른 건데, 어쨌든 첼시를 사실 믿기보다는 저는 에버튼이 물론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를 잡고 뭐 그 전에 노팅엄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제 무정도 캐고 최근 뭐 승점을 쌓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첼시가 시원하게 이길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도 첼시가 어느 정도 중심을 좀 찾아가고 있고, 직전 경기 물론 레스터 상대로 좀 고전하긴 했어요. 스코어는 3대1인데 내용상으로는 수비가 좀 뚫리면서 고전하긴 했는데, 에버턴 같은 경우 그런 공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에버튼을 잡으려면 수비보다는 공격이 잘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화력적으로는 계속 터지고 있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잡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첼시승 보고요. 잠시만요. 후원하신 분들 표 좀 먼저 보내고, 날용님 먼저 보내드리고. 뭐야? 알겠어. 넘어가고요. 날마다 형님까지 보내고. 다음 경기 도로트문트 몇 번째야? 여섯 번째. 엠레찬 출전 정지, 뭐 무코코, 아데미는 곧 복귀긴 한데 아직 못 뛰는 것 같고, 브란트도 불투명인데 못 나올 거, 선발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공격적에서 중요 자원인데 지금 빠져 있고, 뭐 루카 킬리안 핵심 수비, 뭐 틸만이나 DH 같은 앞선 자원들 빠져 있는 부분인데, 요 경기도 일단은 도르트문트 역시도 뭐 챔피언스리그 탈락하고 좀 그런 흐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어쨌든 샬케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크게 변수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챔스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당장 리그 우승을 좀 달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쾰른 같은 경우 4경기 연속 무득점이야. 저는 보험 전에 심지어 홈이잖아요. 깰 거라고 봤거든. 그래서 제가 이때 쾰른 승 오바를 봤었나? 아무튼 뭐 그랬었잖아요. 득점, 이 무득점 행진을 깰 수 있다. 근데 이게 찬스를 많이 만들어서 놓쳐서 뭐 다시 한번 무득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홈에서 보험 상대로 공격 찬스가 별로 없었어요. 좀 마무리 작업들이 보통 연결이 어느 정도 되다가도 마무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 패스나 이런 것들이 좀 빗나가거나. 그런 측면에서 도르트문트가 물론 엠레찬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직전 경기 샬케전에도 그 새끼 누구야? 하팔 게레로를 좀 미드필더 쪽으로, 원래 사이드 쪽인데 유니온 베를린에서 데려온 리에르손한테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드필더 쪽으로 기용하는데 상당히 폼이 나쁘진 않더라고. 공격 쪽에서의 득점도 기록을 했었고, 움직임 자체가 워낙 또 다이나믹한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했을 때 쾰른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뭐 진짜 마이너의 한 골이지 않을까.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작업만큼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내에서 특히나 홈이기도 하고 잡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르트문트 승.
아데미보단 브란트가 아쉽죠. 브란트만 나오면 그냥 이거는 뭐 공짜 느낌인데, 공짜까지는 아닌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잡아줄 수 있는 사이즈로 봅니다. 브란트가 핵심이야. 브란트랑 이제 웰링햄. 다음 조금 어려운 경기 해볼까. 레스터 야넬트가 직전 경기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거기 이제 루이스 포터 빠져 있고 라스무센 여전히 불투명. 물부가 올 때가 됐구만. 파스 센터백의 출전 정지, 뭐 저스틴 틸레만스, 크리스티안센, 뭐 에반스 불투명.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레스터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이고,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레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강등권 위치까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뭐 경기력이 막 솔직히 엄청 안 좋지는 않아요. 이거 4연패거든요 지금 레스터가. 맨유, 아스날, 사우샘튼, 첼시 뭐 이렇게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이거 대진운이 솔직히 사셈한테 진 것도 솔직히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골이 안 들어가면서, 벨링엄 당연히 나옵니다. 골이 안 들어가면서 패배했던 내용에서의 레스터였고, 직전 경기 첼시전에서도 레스터가 공격 쪽의 작업들은 상당히 깔끔했거든요. 득점 찬스도 많았었고, 물론 한 골밖에 못 넣고 첼시가 마무리가 좀 잘 됐던 부분에서 결국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쨌든 브랜트포드가 주중 경기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인 문제들, 또 몇몇 로테이션 자원급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레스터가 수비 쪽에 지금 불안함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해볼만 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레스터 역시도 실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감수를 해야겠지만, 브랜트포드의 뒷문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만하다. 레스터 프렌 오바 봅니다. 네, 레프로 이렇게 보고요. 그 여덟 번째, 저 경기 조금 어렵긴 해요. 레스터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에이티 마드리드, 발렌시아. 수비 쪽에 만다바 빠졌고, 발렌시아는 라토, 파울리스타.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경기도 일단은 발렌시아가 감독 교체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승수를 좀 쌓아가면서 뭐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은 분명해요. 직전 경기도 오사수나 상대로 뭐 이기는 모습이 보여주긴 했는데, 상대가 오사수나였잖아요. 이길만한 매치. 오사수나는 제가 원정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려고 안 한다고, 묵혀려고 한다고. 근데 묵혀려고 하다가 뭐 그냥 바네시아 한 골 넣고 이긴 그런 사이즈였고, AT 마드리 같은 경우 가뜩이나 뭐 부상자도 지금 딱히 없어요. 만다바 빠진 건 분명히 아쉽긴 한데 대체가 되는 어쨌든 사이즈고, 미드필더 쪽에도 최근에 이제 부상자들이 몇몇 자원들이 싹 다 돌아온 상황에서 거의 뭐 미드나 앞선이 풀스쿼드예요. 여기에 모라타나 그리즈만이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특히나 득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쉬운 찬스들을 많이 놓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경기 다시금 원래 또 그리즈만의 공격적인 폼으로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최근 경기력도 워낙 좋은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 AT 마드리드 승. 표 보내드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내드렸거든요. 아까 보내드렸는데. AT 승 9번째. 안 보냈나? 잠시만요. 보내드렸어. 보고. 랑스 대 앙제. 랑스 마인 봅니다 여러분들아. 랑스가 직전 경기 제가 원정 경기 때 한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승리 타임 잘 잡았죠. 경기력 자체도 뭐 클레르몽 원정이 솔직히 좀 까다로운 것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요 매치도 사실 큰 변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꼬마 마인까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미드필더 쪽에서는 좀 비비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카바니도 어쨌든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골차 승리도 충분히 뭐 가능한 사이즈긴 해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랑스가 하필이면 살아났기 때문에 더 뭐 마이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에먼데 스파로테 이거 마지막 할게요. 아드벨드 지브코비치 여기는 좀 많이 빠져요. 키에프 템벨트 전방의 핵심이 루이 멘데스까지 불투명이고 이는 아우사르 핵심 미드의 대구주마. 자 일단은 부상자 쪽에 지금 어딨어 에먼 같은 경우가 일단 전방 쪽에서 지브코비치가 빠진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겠고 후이 멘데스도 지금 불투명 사이즈 오늘 경기 출전이 좀 어려운 사이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로맨이 말고는 사실 믿을 만한 자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몬도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팀인데 전방에서도 조금 믿을 만한 애들이 빠진다는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고 수비 쪽이 어쨌든 핵심 자원인 벨드메이트도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파로테 같은 경우 이제 아우사르 정도 수비 자원인데 얘 말고는 뭐 물론 구주만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얘도 좀 중요 자원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M1이 스파로텔한테 비비려면 골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M1 같은 경우 실점이 불가피한 팀이기 때문에 스파르테도 후반기에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요 사이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M1 상대로 한 골 정도 충분히 스파르테가 기대치가 있는 흐름에서 M1이 스파르테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은 가뜩이나 공격 자원들도 좀 빠져 있는 흐름에서 스파르테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반기만큼 좋은 팀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이즈를 봤을 때 해배당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요거 프렌 쪽에 조금 괜찮아 보인다. 스파로테 프렌 여기까지